두통약 한 달에 며칠이나 드시나요? 먹을 때 잠깐뿐이고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머리가 또 깨질 듯이 아프신 분들, 혹시 두통이 올 때 이런 증상이 없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턱과 관자놀이가 뻐근하면서 아프다.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씹고 나면 옆머리가 지끈거린다. 하품할 때 턱에서 딱 소리가 난다. 만약 이런 턱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두통이 얼마나 자주 올까요? 오늘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두통의 원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충격적인 숫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61.6%. 2022년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인 61.6%가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통증이 동반된 턱관절 장애 환자는 이 수치가 무려 82.8%까지 치솟았어요. 둘째, 72.8%. 턱 증상이 한 개일 때 두통의 확률은 56%지만 증상이 세 가지로 늘어나면 두통의 유병률은 72.8%로 수직 상승합니다. 즉, 턱이 망가질수록 두통이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통을 아무리 치료해도 턱관절 문제를 방치하면 도루묵이겠죠. 오늘은 내 두통이 턱 때문인지 확인하는 5가지 감별법과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두통의 뿌리를 뽑고 싶으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 턱은 턱이고 머리는 머리인데 왜 이렇게 같이 아플까요? 그 비밀은 바로 3차 신경이라는 우리 몸의 거대한 감각 고속도로에 있어요. 우리 얼굴과 씹는 근육, 턱관절의 감각은 모두 이 3차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두통을 느끼는 이 뇌혈관의 통증 신호 역시 같은 3차 신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밤에 잘 때 막 턱 깨무는 분 많잖아요. 턱관절이 아프거나 꽉 깨물어서 염증이 생기면 이 통증 신호가 고속도로를 타고 마구 올라가다가 뇌 안에 같은 중개소에서 서로 두통 신호와 만납니다. 턱에서 난 불이 뇌를 흥분시켜서 두통을 일으키는 거죠. 이를 의학용어로 중추감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성 편두통 환자는 턱관절 장애가 생길 위험이 무려 24.3배가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즉, 턱과 두통은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양방향 관계입니다. 자, 그럼 모두 다 턱관절하고 두통이 연관된 건 아니겠죠. 그럼 내 두통이 단순한 편두통인지 아니면 턱관절이 얽혀있는 두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5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째, 통증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인 두통과 달리 턱관절 문제로 인한 두통은 어디로 올까요? 주로 관자놀이, 옆머리, 그리고 귀 앞쪽에 시작되거나 그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동작에 따른 악화입니다. 밥을 먹을 때 고기나 오징어를 씹은 후 혹은 하품을 크게 하거나 말을 많이 한 뒤에 유독 머리가 지끈거린다. 세 번째, 아침에 불쾌감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턱이 뻐근하고 관자놀이가 아프다.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이를 강하게 갈거나 꽉 깨무는 이악물기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넷째, 여기가 중요한데요. 바로 닮은 통증 양상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양쪽 턱 근육이나 관자놀이 쪽의 근육을 꾹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찌릿찌릿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느낌이 내가 평소에 머리 아플 때 느끼던 통증이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턱 근육이 두통의 방아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번째, 입을 벌릴 때 딱 소리가 나거나 모래 갈리는 소리 혹은 턱이 벌릴 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사람, 벌어지는 느낌, 걸리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는 턱관절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이 5가지 중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머리만 치료할 때가 아니고 턱과 주변의 근육들을 같이 함께 치료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두통과 턱관절, 이 두 녀석을 등 뒤에 소종하는 숨은 배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목이거든요. 최근 2026년 1월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목 통증이나 경추성 두통이 있는 사람은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턱관절 장애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목, 어깨 통증이 턱관절 위험을 6배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체 왜 머리, 턱, 목이 이렇게 삼각관계로 서로 얽혀 있을까요? 우리 뇌 안에는 3차 경추액이라는 핵심 중개소가 있어요. 머리의 통증, 턱관절 통증, 그리고 윗목의 뻣뻣함, 이 세 군데서 발생한 통증 신호가 모두 이 하나의 중개소로 수렴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거북목이 돼서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숙이고 있고 또 긴장을 오래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이 굳으면서 턱 근육도 같이 긴장하고 턱이 굳으면 그 신호가 또 머리로 올라가 두통을 터트립니다. 뇌는 이게 목이 아픈 건지 턱이 아픈 건지 두통이 오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통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단순히 머리만 보지 않고 턱, 목, 머리 전반적인 거, 생활 습관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봅니다. 그래서 도침으로 두통 버튼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원장님, 저는 아까 말한 5가지 중에 상당 부분이 관련 있는데 그럼 치과 가서 턱만 고치거나 혹시 뭐 스프린트 이런 거 끼우면 두통이 좋아지나요? 자, 이 부분 정확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프린트 치료가 턱관절 동반 두통의 강도를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긍정적인 연구들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반대로 단독만으로는 일반 관리보다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에 또 참고할 거는 긴장형 두통의 침 치료나 치료적인 운동요법을 병행했을 때 턱관절 증상까지 함께 완화되었다는 연구과도 참고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기계 부품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품, 턱이 문제가 있다면 턱만 치료하고 머리 문제는 머리를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통과 턱관절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분은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 두통의 원인이 어디에 우세한지, 머리 자체에 있는지, 턱에 잘못된 긴장이 있는지, 아니면 굳어버린 뒷목에 있는지 머리, 목, 턱의 밸런스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해야 지긋지긋한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책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에서도 강조했듯이 두통은 그냥 참거나 진통제로 덮어두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면서 늘 두통을 안고 산다. 한 번쯤 내 턱과 목을 함께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원인모를 두통으로 고생하는 지인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링크 타고 가시면 이 책도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